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확진자가 7,000명 선까지 넘기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수일 안에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늘어날 것이 확실한 확진자 증가치는 아직 반영도 안 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어제 LA 카운티에서 집계된 확진자 수는 7,593명. 1일 확진자 수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일 평균 확진 판정 비율은 12%. 이는 한 달 전 집계된 4%의 3배 수준입니다. 문제는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증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복기가 지난 2주 뒤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LA 카운티 보건국은 사태가 더 확산될 경우 전면적인 셧다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퍼레오 보건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까지 오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LA 지역 코로나 급증에 따라 검사를 받는 시간도 평소보다 늘어났습니다. 2주 전까지는 30분 내외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검사를 받기 위한 차량 행렬이 2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경우 사태가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에는 최소 3주가 예상되고 필수업종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접종받는 데까지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예방률 94% 이상을 나타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현재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한 보급과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내 모든 레스토랑들의 야외 영업을 중단하라고 발표한 이후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카운티 법원이 레스토랑 협회 등이 신청한 영업 중단 철회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일단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판사가 야외 영업에 따른 코로나 확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행정명령이 철회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내 요식업계에 내려진 야외 영업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스토랑 협회도 지난 24일 LA 카운티 보건국을 상대로 LA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시행되는 야외 식사 금지 명령을 즉시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LA 고등법원 제임스 찰판트 판사는 협회 측이 제기한 행정명령 가처분 요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LA 고등법원은 오늘 야외 식사 금지 명령을 내린 카운티 정부에게 과학적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는 카운티 주민들의 안전과 업주들의 생계가 직결된 야외 식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정부 변호인단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식당들의 야외 식사 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LA 고등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될 추가 공판에 카운티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철회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공판까지 카운티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야외 영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 지역 정부와 카운티 정부도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카운티 내 레스토랑들의 야외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카운티 관할 지역 내 모든 레스토랑들이 이 행정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체 보건국이 있는 지역 정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야외 영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패사디나시가 그런 경우입니다. 패사디나시 내 레스토랑 업주들은 야외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I'm blessed every morning I get up. The fact that Pasadena, we have our own health department, and they've chosen to let us operate with our outdoor dining.
자체 보건국이 없지만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시 정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버리 힐스 시의회는 카운티 보건국의 야외 식사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야외 영업을 금지시켰다며 이참에 자체 보건국을 창설하자는 내용까지 결의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정부들의 반발에도 아직까지는 카운티 행정명령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 패사디나시 역시 비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분적인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공 모임과 사적인 모임을 전면 금지했고 야외 영업은 계속 유지하되 함께 사는 가족들끼리만 식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갈등은 결국 주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상대적으로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전면적인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하위 정부인 시와 카운티 정부 모두 이를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승인하라는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의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 전역에서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12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임에도 미국이 아닌 영국이 세계 최초 승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식품의약국은 미국의 경우 임상시험의 원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영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상대적으로 제약사의 자체 분석에 좀 더 많이 의존하는 만큼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두 종에 대해 오는 10일 위원회를 소집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의심자와 접촉자에게 적용해온 2주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내놓은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격리를 10일 이내에 끝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다만 7일에서 10일 이내에 격리를 끝내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의 다른 방역 수칙은 2주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CDC는 14일간의 격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가지 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가 코로나19 추가 부양안 협의를 제기한 가운데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새로운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양당의 이견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입니다. 어제 양당 상원의원들은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추가 부양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부양책 법안 중 실현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여기에는 하향 조정된 실업수당 연장은 포함됐지만 1인당 1,200달러의 지원금은 빠졌습니다. 초당파 의원들이 앞서 백악관이 제시한 부양안 규모인 1조 8천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절충된 부양안을 제시한 것인데 하지만 이마저도 공화당 지도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새로운 제안은 시간 낭비라며 공화당 상원이 준비해온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과 1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을 패키지로 묶는 형태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연말 이전까지 추가 경기 부양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메디케어에 이어 오바마 케어 가입 갱신도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특별 가입 대상자들에 한해 가입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한 혼란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바마 케어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인 사회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갱신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을 돕고 있는 이유케어 클리닉은 가입 마감일을 앞두고 한인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는 12월이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몰리기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전을 위해 미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인 상황에서 가입 마감을 앞두고 몰려서 이제 급하게 신청을 하시기보다는 미리 계획을 하셔서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실직한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직장보험 소지자도 무보험자가 되면서 올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 기간이 계속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내년 1월부터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12월 15일 이전까지 몰리는 현상을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 EDD를 받는 사람은 최대 주 450달러, 월 1,800달러의 소득이 발생하면서 메디컬이 아닌 플랜 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메디컬 가입 조건은 1인 기준 연방 빈곤선 138% 이하인 월 1,468달러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가 내년은 평균적으로 1% 미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중산층에서 그러니까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인 그런 가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본인 상황을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백금, 금, 은, 동, 플랜 등 다양한 차이점이 있어 상담을 통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입해 줄 것을 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는 15일까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17만 명분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수는 98,600명으로 팬데믹 발생 이후 최고를 기록하면서 또 한 번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2,597명으로 팬데믹 본격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사망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던 4월 15일에 2,603명보다 불과 6명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모임과 관련된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3주 후에는 이번 환자와 사망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15일까지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17만 명분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접종을 맞게 되는 17만 명에 대한 2차 접종은 21일 뒤에 도착하는 복용량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했던 뉴욕주의 코로나 백신 배포 초안에 따르면 1차 접종 대상을 모두 커버하기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접종 대상에는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및 기타 장기 요양시설의 거주자를 우선시 되었지만 뉴욕에는 약 8만 명의 요양원 거주자와 13만 명의 요양 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이달 말 2차 백신 배포가 적어도 21만 명 이상의 집단을 커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차 접종 대상에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구급 대원과 대면 수원 근무 직원, 공중보건 종사자, 필수 업종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기저질환자가 대상입니다. 나머지 필수 요원들은 4차, 이외 모든 사람들은 5차에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병원 관리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및 현지 차원의 많은 홍보 노력 등을 포함한 백신 관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억 3천만 건의 테스트를 진행했고 화이자의 백신은 2회분이 정량이기 때문에 3억 3천만 번의 백신 접종을 2번 해야 하는 것을 반영한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해 쿠오모는 백신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노력에 대한 공개적인 코비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